전기기사 필기시험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5번째, 배점 방식. 자, 전력공학에서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자, 배점 방식에는 이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지식, 루프식, 망상식, 뱅킹 방식.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수지식이라는 건 가지식이라고도 하고요. 방사상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변압기 2차 측, 저압 측을 모선으로 연결해 놓고 요 모선에서 자, 부하를 이렇게 분기를 직접 하는 이러한 계통을 우리가 수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통 앞쪽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부하가 접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 앞에서 부하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이 뒤에 말단은 전압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전압 변동이 많이 발생하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직렬로 접속이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전력 손실도 대단히 크게 발생합니다. 자, 또한 변압기 2차 측 주 모선이 끊어지게 되면 사고가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접속된 모든 부하는 전부 다 정전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정전 범위가 넓다라는 거. 예전에 이런 방식은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 시골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네, 감전사고는 적습니다. 자, 농어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전사고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죠. 전압변동이나 전압강하가 크다. 전선비가 적게 들고 부하 증설이 용이하다라는 건 장점이지만 이런 단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수지식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2번째는 루프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지식 배점 방식을 거의 쓰지 않고 지금은 변압기 2차 측에다가 이중 모선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모선을 서로 연락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환상식으로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부하를 이렇게 접속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각각 구분에다가 구분 개폐기 또는 차단기를 이렇게 접속을 해주게 되면 어떤 회선에서 사고가 생겼다. 이 부하에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이 사고가 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요 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차단기를 끊어버리면 그렇죠. 이 부하가 바로 그냥 분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더라도 이 모선은 지금 변압기로부터 그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모선이 사고 나더라도요. 한쪽 모선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부하가 정전될 일이 없겠죠. 자, 고장 개소 분리 조작이 용이하고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가 작고 전압 변동도 작아집니다. 자, 이게 수지식과 아주 극히 이렇게 달라지는 특징이죠. 전력 손실, 전압 강화, 전압 변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지식에서는 컸었는데 요게 작아진다라는 거 루프식의 특징이고요. 보호 방식이 복잡하며 설비비가 비싸집니다. 어차피 모선을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 밀도, 부하 밀도. 자,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량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수용 밀도가 큰 지역, 고압 배전선에 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압 배전 방식에 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루프식이다, 환상식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 망상식, 네트워크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대도시에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공급 신뢰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납니다. 플리커, 전압 변동, 전력 손실, 전압 강화 등이 전부 다 작습니다.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죠. 기계 이용률이 향상되고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나 적응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변전소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지하에 이 전력 모선이 그물망처럼 쫙 깔려 있기 때문에 변전소를 굳이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가격이 비싸고 대도시에 적합한 특징을 갖는다. 인축의 감전 사고가 빈번하다. 왜? 대도시는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축의 감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저압 뱅킹 방식 4번째 배전 방식인데요. 자, 여러 대의 주상 변압기가 설치가 되었을 때 이 저압측, 변압기 2차 측이 저압측일 때 이 저압측을 정기적으로 접속을 시켜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증가될 때에 대한 융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저압 뱅킹 방식은 부하가 밀집된 지역에 적당하다라는 거. 부하가 밀집된 지역에 적당하다. 전압 동요가 적고 단점.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저합선으로 고장으로 인해서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캐스케이딩 현상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자, 이 캐스케이딩 나오면은 저압 뱅킹 방식입니다. 자, 캐스케이딩 현상이라는 건 어느 한쪽의 변압기 저압 측의 고장이 발생합니다. 이 고장이 다른 고장이 나지 않는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해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변압기 2차 측을 정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것을 뱅킹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연결해 주다 보니까 한쪽 부하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가 이 변압기, 자기 변압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나머지 건전한 변압기까지 이렇게 사고의 여파를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배전 방식 4가지 이제 한눈에 보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배전 방식에 대한 내용은 틀릴 염려가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전선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방사상식이 무엇이냐? 방사상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뭐 딱 보니까 1번이 답일 것 같네요. 부하 분포에 따라 수지상으로 분기선을 내는 방식이다. 수지식을 방사상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식, 수지식, 방사상식 모두 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망상 배전 방식, 네트워크 배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설명으로 옳은 건 무엇이냐? 옳은 겁니다.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크다. 전압 변동이 대체적으로 작지요. 인축에 대한 감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농어촌이 아니고 대도시에 적합한 거죠.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압 뱅킹 방식이 적당한 지역은 부하가 밀집된 시가지가 적당하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네 번째, 저압 뱅킹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일부 변압기 저압 측에 사고가 났을 때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하는 현상이다. 저압선 고장으로 인해서 건전한 변압기가 차단돼 버리는 영향을 받는 이런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한다. 자, 이 외에도 우리 배전 방식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